네, 아시아 증시대에선 일본 증시가 일왕 탄생일로 쉬어가는 가운데 대부분의 아시아 주요국들은 미증시 약세에 동조되면서 하락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인도 증시를 끌어내리는 건 바로 미국의 관세 우려입니다. 5거래일째 하락하면서 어느덧 지수는 7만 4천 포인트까지 내려앉은 모습인데요. 부담스러운 부분은 여전히 수급 빈집이라는 겁니다. 탄탄한 수급 그리고 또 지수를 끌어올릴 이슈가 없는 가운데 오늘도 인도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1% 넘는 깊은 낙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인도의 또 다른 대표 지수 니프티 50 지수 추종하는 ETF입니다. 역시나 지난 12월부터 이어지는 조정 국면인데요. 우하향 곡선을 그려내며 오늘도 역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화권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 증시는 중국발 코로나 이슈에 백신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이지만 중화권 쪽에서는 관련 보도가 제한적이고 또 중국 내 백신이나 바이러스주들은 잠잠한 모습입니다. 과권지수 함께 체크해 보시면 글로벌 약세 흐름이 편승하면서 전일 상승분을 토해내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도 0.7%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토지수 나란히 파란불입니다. 특히 상해지수는 인공지능 테마가 흘러내리면서 오전장을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그간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인 AI가 하락률 상단에 위치하면서 지수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상해지수가 오전보다는 낙폭을 회복하면서 이 시각 현재 0.2% 하락한 3,37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계와 선정거래소에 상장된 시총상위 50개 기업을 추종하는 ETF 추이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전에 상승하던 분위기와 다르게 현재는 하락 반전했고요. 0.3%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미증시에 동조되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인 텐센트와 알리바바도 오늘은 후퇴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 전해진 속보로는 중국 알리바바 마원이 클라우드와 AI에 3년간 75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 이슈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생지수는 이 시각 현재 0.8%, 1%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홍콩 증시의 테크 기업을 추종하는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는 오전과 오후에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에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12시를 기점으로 하락 반전하더니 이 시각 현재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증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좀 약세장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15%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0.24% 하락세 보이고 있고, 홍콩 SHCI 지수는 0.04% 상승 출발하였지만 현재 0.89%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본토 증시 한 1%, 홍콩 증시가 한 4% 상승에 따른 좀 차익 매물 실현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IT나 헬스케어 업종 하락폭이 좀 큽니다. 미정부가 중국 선박 수수료 불가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 또 일부는 중국 연구진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에 따른 이런 부정적 영향도 있긴 한데요. 그런 영향보다는 좀 차익 매물 실현이 지금 좀 크다라는 판단이고, 오늘 부동산주가 좀 강한데요. 중국 대형 부동산 기업인 이 반커가 42억 위안 자금 조달을 받아서 채권 원금 이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한 4% 정도 상승 중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번 주에도 테크 쪽에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딥시크 오픈소스 위크 그리고 샤오미 신제품 공개가 중국 현지에서 26일로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시장에 또 영향을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딥시크가 오픈소스 위크 게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얘기는 누구든 그 딥시크 R1 모델의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또 자유롭게 사용 또는 수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중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미 이제 딥시크 모델 탑재하고 있고, 이를 통한 좀 더 사용 가능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관련주 중심 상승세는 그래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보면 반도체 업종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샤오미 같은 경우도 신제품이 좀 공개 개시되고 한다라고 하면 이고안신 정책과 더불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판매량 증가에도 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샤오미 신제품 갤럭시를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던데 좀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판 M7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뒤처진 얘기고 중국 10대 기술주를 놓고 테라픽 10이라는 신조어가 또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빅테크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일각에선 갖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 뭐 중국 증시에서 이전에 이제 뭐 중국판 M7, 최근에 이제 테리픽 10, 이 기술주가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테리픽 10은 미국 자산운용사인 위즈덤트리의 주식 부분 대표인 제프 매니거가 언급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7에 그 포함된 기업들이 뭐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 메이토안, 스믹, 레노버 이렇게 7개 기업이었는데 테리픽 10은 그 M7에서 레노버를 제외하고 추가로 지리자동차, 바이두, 네디즈, 징동닷컴 요렇게 4개를 포함을 해서 10개 기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이제 전기차나 AI 업종을 포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중국 10대 이 기술주가 미국의 기술주의 대안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 기술주는 사실상 이제 미국의 규제를 좀 받기도 하고 또 정부 지원 강도에 따라서 각각 기업마다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런 기술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중국 같은 경우 개별주보다는 인덱스 차원에서의 본토의 커창 50 지수나 홍콩의 항생테크 지수로의 투자가 좀 더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중국 증시에 좀 변동성이 컸는데요. 민영기업 자담회에서 바이두가 초청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일부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테리빅 10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중국의 이 기술주들이 좀 더 중국에 특화된 신기술 산업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연구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2035년까지 10개의 도시철도 노선을 개발합니다. 투자 금액은 약 370억 달러로 413km에 달합니다. 해당 도시철도 계획은 2050년까지의 장기 비전이며 현재까지 2035년까지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서부에 위치한 투어스항을 세계 최대 자동화 항구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AI와 무인 운반차를 활용해 완전 자동화를 구현하고 기존 항만을 통합해 글로벌 해운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투자가 워렌 버핏이 일본 5대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늘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버크셔의 일본 기업 지분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거라며 지분율 확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버크셔는 2019년부터 일본 5대 종합사에 투자해 총 138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이탈로 중국 오피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했습니다. 베이징의 오피스 공실률은 2020년 4분기 17.9%에서 지난해 4분기 21%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 심화로 중국에서의 외국 기업 이탈이 오피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을 가했고 올해 역시도 침체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